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 대해서 거듭 사과하면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예상대로 여야 반응도 다르고 국민들의 마음을 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창렬 YTN 개권 해설위원 그리고 청와대 미래기획위원을 지낸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두 분한테 공통 질문 좀 드릴게요. 오늘 보시고 어떠셨습니까? 25일 날 대국민 사과가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예. 그게 상당히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에 사태를 더 악화시킨 면이 분명히 있었는데 오늘 이 사과를 계기로 뭔가 분수령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도 많이 했어요, 사실은. 네. 예. 전 뭐 보니까 오늘의 이 사과가 사태를 더 악화시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 진정성이라는 게 이제 뭐 상당히 여러 번 사과도 하고 진심으로 송구스럽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예.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오늘 이 사과에 담긴 말에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검찰의 조사에 응할 용의가 있다. 예. 그리고 특검의 수사에 응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앞뒤 맥락을 좀 보면요. 국가 경제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줄 알고 했는데 이것이 특정 개인이 비리와 위법 때문에 참담하다. 이거 자신의 일이 아닌 것처럼 딱 선을 긋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얘기했으면서도 이것이 그래서 언론에서 이게 가이드라인이 아니냐 이게 나오는 것 같고 역시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야당의 반응 뭐 대단히 이제 혹평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역시 민심을 여전히 모르고 있다. 오늘 왜냐하면 지금 정치권이 요구하고 있는 뭐 이른바 그 여야가 협의하는 총리 문제라든지 김병준 총리 내정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 답을 해야죠. 해법을 제시해야죠. 네. 물론 사과도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도 국민들의 동정을 유발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법이 필요한 거죠. 지금 총리 내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김병준 철회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탈당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지금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전혀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의 이 사과는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고 물론 내일 이제 집회가 민심의 향배를 가늠할 텐데 내일 집회의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여론이라든지 이런 오히려 하야 쪽으로 더 얘기가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각하게 보셨네요. 자, 서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게 그 충무공의 그 어록 중에요. 생적 필사, 사적 필생이란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번에 그 담화를 보니까 전부 이게 그 살고자 하기 위해서 변명이나 책임 회피가 많거든요. 그럼 이게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거죠. 우리 모든 것을 던지는 자세로 사적 필생이 돼야 되는데 그 점에서 이게 그 국민의 성난 분노를 가라앉히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이 대통령 담화가 끝나고 오늘은 좀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일문일답. 있었는데요. 그리고 살짝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 기자들 쪽으로 조금 이동을 해서 질문을 받나 했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그걸 비판하는 분이 많은데요. 예. 저는 이게 보통 그 유명인들이 포토라인에 서면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모든 것은 검찰에서 밝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방송으로 기자들의 정문적답하면 이게 그 형사 책임에 될 만한 것도 이게 무심코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 정문적답은 어렵거든요. 따라서 이게 그 부분은 너무 비판할 게 아니고 검찰에서 성실하게 밝힌다고 했으니까 그 점에서 이게 이해가 어느 정도 됩니다,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법리적으로 따질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라는 게 지금 오늘 그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잖아요, 5%. 물론 이 발표 전입니다. 전이죠, 물론 예, 전이죠. 예. 그러니까 이 발표 후에 이제 나오는 또 여론조사를 봐야 되겠죠. 네.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이 IMF 때 그때 6%였어요, 6%였어요. 민주화 이후에 민주화 이전에 대통령 지지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었으니까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 지지도에서 가장 낮은 겁니다. 지금 5%는. 사실 5%면요. 일단 국정을 추동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완전히 상실된 거라고 봐도 돼요. 사실은. 네, 과언이 아닐 겁니다. 아마.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대국민 사과가 뭔가 그래도 사태 수습에 어떤 진정성도 포함해서 해법도 제시하고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김병준 총리 내정자를 이렇게 급하게 한 것은 절차적 요건에서 잘못됐다. 이것도 사과하고 그 대신 너무 급했다. 그러나 일단 이렇게 됐으니 제가 국정에서 손을 떼겠다. 그러니 이 김병준 총리 내정자를 용인해 주시오.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으면은 야당도 좀 더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텐데 아무 얘기도 없이 특검만 수용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니까 야당으로서는 저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고 아마 국민들의 민심도 싸늘해질 수밖에 없다. 그다음 질문이 그건데요. 그 총리 내정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이걸 어떻게 저는 그거는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이 전국의 어떤 핵심은 김병준 총리 내정자에 대한 태도잖아요, 지금. 그리고 여야가 협의해서 어쨌든 거국 내각을 만들고 총리를 추천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진행 중에 갑자기 여당 야당과 협의 없이 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답이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런 반응 없이
특검 수용하겠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것을 누가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거 대통령이 국정을 예전처럼 뭐 그대로 본인 책임으로 가지고 갔겠다는 건지 뭐 특정 부분만 맡겠다는 건지 총리한테 넘기겠다는 건지 좀 어떻게 해석을 하셨어요? 저는 이게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게 첫째 완전히 하야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완전히 이선 후퇴, 대통령 유지하면서 이선 후퇴가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세 번째가 이제 외교나 국방만 대통령이 맡고, 네. 내치는 이제 그 전적으로 총리한테 위임하는 분권형이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게 그 대통령이 직접적인 언급은 전혀 없거든요. 네. 근데 그 얼마 전에 그 김병준 총리는 이제 밝혔죠. 헌법에 규정된 총리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겠다 예. 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언급했지만 뭔가 이게 직접적인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네. 지금 하루가 다르게 상황이 바뀌고 있잖아요. 저도 사실은 거국 중립 내각이 필요하다고 말씀도 많이 드렸고 또 여야가 합의하는 총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네. 사실상 1년 4개월을 여야가 합의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있는 상황 속에서 거국 중립 내각을 한다는 것도 사실상 쉽지 않은 얘기예요. 네. 그리고 완전히 국정에서 손을 뗀다는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우리 헌법 구조에서 국무총리도 지금 헌법에 보면 헌법 86조에 보면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을 한다. 명을 받아가 나와 있어요. 여야가 아무리 합의한다 하더라도 총리는 선출 권력이 아니거든요. 대통령은 여전히 선출 권력이고 따라서 이것이 과연 1년 4개월 동안 갈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하루하루 상황이 바뀐 상황 속에서 역시 중요한 건 민심이다. 이제 정치권도 거의 이제는 손을 떠난 게 아니냐 이 부분이. 사실 야당도 이제는 잘 되지도 않을 것 같은 여야 합의하는 거국 총리 하자, 거국 내각 하자. 이것도 좀 국민들을 보기에는 좀 공허하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 분수령은 대통령께서 오늘 말씀하셨으니까 내일 촛불 집회가 주말이잖아요. 촛불 집회가 어떠한 규모로 어떠한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가 이 전국의 또 이 현재의 국면에 결정적 분수령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일 촛불 집회가 네. 분수령일 거다. 그 오늘 한강욱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 뭐 여야를 방문하면서 했던 얘기인데 이선 후퇴를 건의할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좀 의미 있게 받아들일 것 같은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청와대와 야당이 이제 강대강으로 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도 이게 참 안타까운 게요. 네. 오늘의 이 사태가 정말 이게 직을 걸고 한 명이라도 직언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옛날에 이정현 대표도 내시를 자청했지만 정말 이게 내시가 직언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옛날 사과를 받은 뭐 그냥 상감만만 납시오 이 정도지. 저는 이게 비서실장이고 이런 분이라면 이게 최대한 이게 대통령 직언을 해야지 무조건 이게 그를 건의할 생각이 없다. 이건 이게 저는 아주 부적절한 발언으로 봅니다. 아니, 지금 한강호 비서실장이 일단 뭐 이제 청와대에서 인선한 배경은 뭐 국민 대통합위원장이고 과거에 DJ 정부 때 비서실장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야권과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과연 지금 현재 민심을 어떻게 읽고 있길래 신임 비서실장이 저런 말을 하나 이선 후퇴라는 것이 사실상 헌법적으로 실효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네네. 이선 후퇴를 건의할 생각이 없다. 국민과 완전히 맞서겠다는 얘기입니다. 외교 국방에서는 사실상 이선 후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외치라는 것을 하는 것도 이선 후퇴가 아니에요. 그리고 외교 국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아니 말로 경제는 뭐 이런 말도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경제는 잠깐 어려워도 국가가 망하진 않아요. 대한민국에 이른바 펀더멘탈이 있으니까 기본이 있으니까. 근데 외교나 국방은 정말로 중차대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말들을 외교 국방만 해라, 외치해라. 외치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네. 근데 지금 그 비서실장으로 새로 인선된 분이 이선 후퇴 건의할 생각이 없다. 그럼 뭐 어쩌자는 겁니까? 그러면 완전히 국민과 맞서겠다는 얘기입니까? 정말로 이거는 여론과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예. 네. 아까 저희 처음에 대화를 시작할 때 어쨌든 이번 대국민 만화에서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 이 메시지는 뭐 뚜렷하게 전달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언제쯤 좀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 수사에서 어떤 내용들이 대통령에게 직접 확인이 되겠습니까?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거는 안종범 전 수석이 이제 예. 설립을 지시했다 대통령이. 그리고 모금 과정은 꼭 지시했다는 말은 안 했지만 물론 전해지는 거긴 합니다만 네. 상당히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다라는 취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설립 과정과 모금 과정에 대통령이 개입했다, 지시했다라는 쪽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상황을 수사를 해야 되겠죠. 조사를 예. 하든가. 그러고 나서 국정 여러 가지 문건이 유출된 상황이 얼마나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 개입했느냐 네. 이런 부분들을 밝혀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대통령께서는 자신이 조사받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건 특정 개인의 비리나 위법이었다. 그리고 스스로는 대통령 본인은 잘하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하니까 예. 이게 뭔가 흔쾌하게 국민들에게 잘 안 받아들여진다는 예. 거죠. 그런 점들이 오히려 이제 민심의 역으로 작용하지 않았겠냐. 그래서 내일 집회를 좀 봐야 된다는 말씀 드린 겁니다.
자, 최 의원님, 서 의원님한테 최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답답한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게 그 대통령에 대해서 두 가지를 확인할게요. 예. 첫째는 이게 그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네. 그다음에 공무상 비밀 누설에 대해서 네. 지금 정호성 전 비서관이 체포가 됐잖아요. 네. 그 부분을 이게 대통령한테 분명히 확인해야 되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미르 재단이나 K 재단에 대해서 뭔가 이게 그 안종범 수수도 구속됐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대통령 지시했다 하니까, 그에 따라서 이게 그 직권 남용, 그다음에 권리행사 방해, 사기 미수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공범에 대해서 최소한 이게 저는 서면 조사로는 안 되고 최소한 이게 방문 조사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예.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최창렬 YTN 개건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